네, 다음으로는 자발호흡 감지입니다. 셀프 트리거링이라고 하는데요. 자발호흡을 하는 거죠. 스스로 트리거링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고요. 이 트리거는 방아쇠라는 의미입니다. 총 쏠 때 방아쇠를 당겨서 총을 쏘는데 스스로 방아쇠를 당긴다. 스스로 자발호흡을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폐 아이콘, 이쪽 부분 환자의 자발호흡이 감지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시 흡기 노력 초기에 흉곽에 음압이 생기면서 프레셔 웨이폼이 살짝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핍이 잘 유지가 되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처럼 유지가 되다가 살짝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환자 자바로 할 때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제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된 거고요.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아마 환자한테 제공이 될 겁니다. 순간적으로 살짝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흡기 노력 초기에 생기는 압력 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흡기 노력 초기에 플로우가 변화함으로 인해서 플로우 웨이폼에 흰색 표시가 됩니다. 흰색 표시 여기 흰색 표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VTI랑 VTE를 좀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흡기구랑 호기구에서 나오고 들어오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환자에게 자발호흡을 감지하기 위해서 이 타이달 볼륨 외에 이제 이것과 별개로 바이어스 플로우라는 게 계속해서 흡기구와 호기구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흡기구에서 나온 바이어스 플로우가 호기구로 들어와야지 리키지가 없는 거죠. 환자가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바이어스 플로우가 예를 들어서 10이 있습니다. 그냥 단위 빼고 10이라고 할게요. 바이어스 플로우가 10이 이제 흡기구에서 출발했는데 호기구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어왔을까요? 모르죠. 그래서 그때 혹시 환자가 자발호흡을 한 것이 아닌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리키지 때문에 여기랑 여기랑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리키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리키지를 어쨌든 최대한 없애주셔야 되겠고요. 리키지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호기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환자가 자발호흡 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플로우 변화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색깔이 변화하면서 뭔가 플로우 변화가 생겼다. 환자가 자발호흡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폐 모양이 뜨는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모드를 보통 쓰고 있을 때 자발호흡이 생기기 때문에 RR을 이렇게 강제 호흡 횟수를 설정해 주는데 그게 보면은 추가적으로 생기게 되면 설정된 RR보다 모니터링 되는 RR이 더 많은 경우에 자발호흡이 감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자발호흡을 감지하는 거고요. 제가 원리를 좀 더 써놨네요. 흡기구에서 호기구로 일정하게 흐르는 바이어스 플로우가 있는데 갑자기 흡기구에서 출발한 바이어스 플로우가 호기구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이를 환자가 마셨다고 판단하여 자발호흡을 감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다가 이런 표시가 있다 그러면은 환자가 자발호흡을 시작했는데 환자가 자발호흡 시작하면 안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컨트롤 모드잖아요. 저희가 싱크로니가 잘 안 돼서 파이팅 생기고 이제 발탈산 유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환자를 세데이션 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데이션 시킨 상태에서 컨트롤 모드를 쓰기 때문에 FiO2나 PIP, RR, PSHOF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것을 저희가 이제 마음대로 저희의 이론대로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건데 문제는 환자가 자발호흡이 생기면은 여기에 순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싱크로니가 잘 안 맞아서 결국 다시 파이팅 생기고 발탈 사인이 안 맞는 경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로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포트 모드로 바꾸면 좋다라는 거고요. 서포트 모드로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낮입니다. 낮 시간 교수님이나 주치 선생님이나 파트 혹시 전담 강사 선생님이 다 있어서 노틸에서 체크를 해서 바꿀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밤이다, 새벽이다, 당직밖에 없거나 당직 선생님밖에 없거나 아니면 그렇게 서포트 모드로 모드 변경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뭐 환자를 다시 재우던지 어쨌든 컨트롤 모드에서 환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자가 자발호흡이 생겼고 멘탈이 생겼는데 아이레이쇼가 뭐 환자 마음대로 안 된다. 특히 흡기 시간이죠. 이 레이쇼는 마음대로 됩니다. 흡기 시간을 줄여서라도 이제 죄송해요. 호기 시간을 줄여서라도 흡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흡기 시간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RR을 20회로 하고 아이레이쇼가 1대2면은 흡기 시간이 1초라고 설명드렸죠. 그 1초라는 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환자는 1.1초를 쉬고 싶을 수도 있고요. 0.9초를 쉬고 싶을 수도 있고 이번에는 1.5초를 쉬고 싶을 수도 있는데 프레셔 컨트롤 혹은 타이달 볼륨 컨트롤이든 어쨌든 컨트롤 모드에서는
이 1초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RR이나 I 레이쇼에 따라서 결정된 이 흡기 시간이 변화되지가 않기 때문에 환자가 더 쉬고 싶어도 뺏어버리고 덜 쉬고 싶어도 더 주고 네, 그리고 굉장히 환자를 힘들게 합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자가 네, 이 싱크로니가 맞지 않으면 훨씬 더 파이팅이 많아질 거고 이리터블 해지고요. 그러면 당연히 더 파이팅이 심해지고 바이탈 사인도 안 맞고 다루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더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환자가 힘들고 이렇게 계속해서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은 당연히 기회만 있으면 셀프 익스프레션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가 멘탈이 있고 자바로움이 있어서 컨트롤 모드랑 파이팅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은 빨리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더 세데이션을 시켜서 컨트롤 모드로 갈 건지 아니면은 서포트 모드로 빨리 전환을 해줄 건지. 하지만 이거는 병원마다 또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 말은 참고로만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환자가 서포트 모드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네, 결정이 되어서 네, 결정권자 결정을 해서 가겠다. 그러면은 이제 네, 서포트 모드 가면 되는데 자, 그 전에 트리거 센시티비티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 신규 선생님들한테는 설명을 잘 안 드리는데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 상이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도 너무 힘들다, 너무 복잡하다 하시면은 이 부분 넘어갔다가 나중에 꼭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발호흡 감지 민감도라고 합니다. 트리거가 아까 전에 환자가 트리거 방아쇠를 당기는 거죠. 자발호흡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데 그것을 얼마나 민감하게 결정해 줄지를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플로우 방식과 프레셔 방식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 프레셔 컨트롤 이 부분이나 아니면 모드 눌러서 원하시는 모드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트리거라는 게 있습니다. 트리거 눌러주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픽이 나오는데 먼저 이쪽에 설명을 제가 적어 놓은 것부터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바이어스 플로우라고 있는데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흡기구와 호기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제 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걔가 바이어스 플로우인데요. 어덜트 같은 경우에는 2리터 per 미닛입니다. 분당 2리터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2리터면 굉장히 큰 겁니다. 환자가 보통 1분에 뭐 5리터, 6리터, 7리터 마시는데 그것에 거의 뭐 절반 혹은 3분의 1 정도 해당하는 네, 분당 2리터의 가스가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피디아트리나 니오네이탈 같은 경우에는 분당 0.5리터가 조금 적은 양, 4분의 1만큼의 양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민감합니다. 네. 민감하다는 것이 많은 양에서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보다 적은 양에서 적은 변화가 생겼을 때를 캐치하는 것을 조금 더 이제 민감해지기 때문에 민감하다고 하는 거고요. 좀 더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트리거 센시티비티는 오토 트리거링이 유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민감하게 설정하여 환자가 편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토 트리거링이 뭐냐면은 트리거링은 트리거링인데 자동으로 트리거링이 되는 겁니다. 원치 않은 트리거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전에 이 바이어스 플로우가 있는데 왜 바이어스 플로우가 있고 왜 트리거링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환자가 마셨기 때문이죠. 환자가 마시지 않고 리키지가 생겼을 때도 환자가 마시는 거라고 착각해서 트리거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오토 트리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리거 센시티비티 민감도를 너무 이제 민감하게 했을 경우에 환자가 마시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원치 않은 자발호흡이 생겨서 오히려 더 파이팅이 많이 생기고 네, 뭐 CO2도 잘 안 빠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팅하는 거고요. 자, 플로우 트리거 볼 텐데요. 바이어스 플로우에서 얼마만큼의 플로우를 환자가 마셨을 때 자발호흡을 인정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선택 후에 여기 선택 후에 1.6 리터 퍼 미닛이 자, 다시 1.6 리터 퍼 미닛이 정상 기존 디폴트 값인데요. 이 값에서 마이너스 선택하면은 1.6에서 1.4, 1.2, 1.0 이런 식으로 값이 작아지면서 트리거가 점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이 less patient effort라고 보이죠? less patient effort. 환자가 더 적은 노력으로 숨을 쉴 수 있다.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조금만 환자가 노력해도 숨을 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 값이 1.6 값이 1.8, 2.0 그 다음에는 프레셔 방식으로 바뀌는데 어쨌든 이 값이 점점 커지면서 둔감하게 반응한다는 건데요. 저희가 아까 기준값이 2리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당 2리터. 이 하얀 요게 이제 기준인데 2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2리터가 돌고 있는데 그 2리터를 다 마셔야지 자발호흡을 인정해주면 이제 더 둔감한 거겠죠. 그래서 이 선에 가까울수록 둔감해지는 거고요. 선에서 왼쪽으로 멀을수록 민감해진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less patient effort, 오른쪽으로 갈수록 more patient effort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앙 기준선을 넘어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하얀색이 여기는 회색이 되면서 여기 하얀색으로 되면서 프레셔 트리거로 변경이 되는데요. 얼마만큼의 프레셔 변화가 있을 때 자바로브를 인정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케지가 심할 경우 사용이 권장돼요. 왜냐하면 이 바이어스 플로라는 게 2리터가 돌아다니다가 결국 변화가 생기면은 자바로브를 인정해 주는데 리케지가 있어서 저희 리케지를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죠. ED튜브에 커프도 채우고 설계도 잘 연결하고 그렇게 하는데 특히 이제 리키지가 생기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이 클로즈 석션 쪽에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마개가 하나 있거든요. 어쨌든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될 경우 도대체 리키지를 찾지 못하는 경우 프레셔 트리거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트리거가 둔감해집니다. 왜냐하면은 흉강에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 여기 써있는 만큼의 네거티브 압력, 음압을 만들어야지 되거든요. 그만큼 더 다이아프램을 수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노력을 했을 경우에 가스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힘도 들고요. 더 늦게 들어오니까 싱크로니도 좀 덜 맞고요. 그래서 프레셔 트리거를 사실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플로우 트리거가 더 정교하고 더 빠르고 더 편하고 대부분의 플로우 트리거를 쓰는데 이제 ET 튜브에 문제가 있을 경우 터지거나 뭐 새거나 그리고 피디아트릭이나 이제 니오네이트럴 환자 같은 경우에 ET 튜브에 커프가 없는 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프레셔 트리거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셔 트리거를 쓰면 어쨌든 환자가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트리거를 센싱하는 것을 알았고 트리거를 설정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프레셔 서포트를 설명드릴 건데요. 트리거는 사실 중요하긴 한데 대부분 다 기본값을 쓰기 때문에 아마 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실제로 바꾸시는 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바꾸셔도 이제 파트나 주치의 선생님께서 바꾸시게 될 텐데 바꿀 때 어떤 쪽으로 바꿨는지 그냥 참고만 해줄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아시는 건 나중에 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프레셔 서포트에 대해서 볼 건데요. 환자가 자바롭이 생겼기 때문에 자바롭이 생겨서 이제 환자가 조금 더 주도를 하도록 호흡을 이 벤틸레이션을 환자가 좀 더 주도를 하도록 하는 게 프레셔 서포트입니다. 서포트 모드. 그래서 그 컨트롤 모드에서는 환자가 주도는 전혀 못하게 환자를 세레이션 재워놓고 진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도를 하는 건데 어쨌든 프레셔 서포트에서 환자가 주도를 하게 한다. 어떻게 환자가 주도를 할 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iO2 PS above PIP을 설정합니다. 네, 여기 압력이죠. 그래서 5 더하기 15에서 23 아닌가요? 근데 살짝 낮거나 높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아니면은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팅을 했는데 아까 전에 하나가 있었죠. 여기 RR이 있었는데 RR이 없는 이유는 그것을 바로 환자가 주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엠니아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엠니아 타임은 환자가 이 엠니아 타임 동안 이 시간 동안 숨을 쉬지 않으면은 환자가 사망하면 안 되니까 어레스가 나서 사망하면 안 되니까는 백업을 걸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색깔이 여기 PS10렙 되어 있고 화살표 나와 있고 PC로 되어 있습니다. 엠니아 타임 즉 20초 이 설정된 값 동안 숨을 쉬지 않으면은 프레셔스 컨트롤로 백업을 걸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백업을 걸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데 사실 백업 잘 사용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백업 자꾸 걸려서 하면은 원래대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여기가 굳이 오더가 나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환자가 굉장히 낮은 타이달 볼륨을 주던가 낮은 프레셔를 주고 있었는데 백업에서 이게 이제 환자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확인해 주셔야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워낙에 뭐 15 정도로 낮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이게 뭐 높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 꼭 오더를 받아서 실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더를 잘 안 주시는 것 같고 저도 오더가 없이 근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제 중요한 건 RR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RR이 없다는 것은 환자가 숨을 쉬는 시점을 직접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쉬는 시점을 결정해서 환자가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트리거 센시티비티에 의해서 트리거가 걸렸습니다. 트리거가 걸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자가 시작은 하는데 결국 핍과 이 PC 어바브 핍만큼을 인공호흡기 결정해 준다는 거죠. 아까 전에 여기서 8 더하기 15라서 23이었는데 14로 낮춰놨네요. 그래서 어쨌든 22가 맞고 그래서 환자가 자바로브 했을 때 이만큼의 압력을 주기 때문에 압력이 다 일정합니다. RR은 당연히 환자의 숨 쉬는 것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지만 프레셔 값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어떤 파이팅이 생기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그게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환자가 자바로브 생겼지만은 그래서 환자가 숨을 쉬는 시점은 결정하지만 이제 FiO2나 PB나
압력 PS above P라는 압력 수준은 저희가 설정된 대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환자가 숨을 쉬어야 된다. 여전히 시작하는 것 빼고는 환자가 숨쉬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파이팅도 물론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존에는 여기 보시면 I 레이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I 레이쇼를 결정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PA 프레셔 서포트 보시면 I 레이쇼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OT분의 TI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Total Breathing Cycle Time분의 Inspiration Time이에요. 그래서 사이클 타임이 흡기 시간과 호기 시간을 말씀드렸잖아요. 흡기 시간과 호기 시간을 다 합친 것을 1로 봤을 때 그러니까 분모가 1입니다. 1로 봤을 때 흡기 시간 차지하는 것이 분자죠. 그래서 지금 0.4 같은 경우는 좀 계산이 어려우니까 0.33으로 보겠습니다. 1 중에서 0. 다시 쉽게 말해서 이 말 0.33입니다. 그러면은 1대 2예요. 왜냐면은 1 중에서 환자가 차지하는 흡기 시간이 0.33이라는 거니까 호기가 0.66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0.5라고 되면은 흡기도 0.5 비율 그리고 호기도 0.5이기 때문에 사실 I 레이쇼가 1대1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몇이 나온다가 중요하기보다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자체가 환자가 이 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좀 짧게, 어떨 때는 좀 길게. 아까 다시 한번 가정 좀 해드리면 이 컨트롤 모드에서 뭐 어떻게 말씀드렸죠? 흡기 시간이 결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흡기 시간이 예를 들어서 1초였다 그러면은 환자는 이 1초를 벗어나서 숨을 쉴 수가 없는데 프레시 서포트에서는 1초 벗어나서 1.1초, 1.2초, 뭐 0.9초, 0.8초 이런 식으로 충분히 환자가 쉴 수 있다. 어떨 때는 심호흡도 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숫자가 다 이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환자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프레시 서포트를 하고 나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인공호흡에 적응하기까지 많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 한번 볼 텐데요. 프레시 서포트 모드의 목표는 흡기압 유지이므로 환자의 런 컨디션과 에어웨이 리지스턴스 등에 따라 1회 환기량이 변동된다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람이 뜰 텐데요. No patient effort 알람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앱니아 타임이 기본값이 20초고요. 최저 15초까지 줄일 수 있는데 그동안 숨을 쉬지 않으면은 No patient effort 환자의 자발호흡이 없다, 환자의 호흡 노력이 없다라는 알람과 동시에 이 프레셔 컨트롤의 색깔을 칠해주면서 네, 여기 백업 네, 벤틸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여기 I 레이쇼로 변경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알람 프로파일 설정된 앱니아 타임 동안 자발호흡 감지되지 않는 경우 알람 발생하며 백업 벤틸레이션이 적용된다고 나오고요. 보시면 2분 동안 3번의 No Patient Effort 알람 발생 시 백업 벤틸레이션 파업창이 이렇게 뜹니다. No Consistent Patient Effort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환자의 에포트가 없다. 2분 동안 3번 동안이나 환자의 자발호흡이 없었는데 환자의 자발호흡이 있을 때 쓰는 프레셔 서포트 모드를 쓸 수 있겠느냐라면서 이걸 띄워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하시려면 컨티뉴 해주시면 되겠고요. 리뷰 통해서 전 모드나 이제 세팅 값을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요. 눌러주시면은 이 previous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적혀 있고요. 그래서 이 previous 모드 선택 시에 지난 모드랑 설정 값을 그대로 불러옵니다. 왜냐면은 이 알람이 계속 뜨거나 이 팝업창이 떴을 때 이제 노티를 하게 되면은 전 모드로 돌려달라고 말하거든요. 전 모드가 예를 들어서 컨트롤, 프레셔 컨트롤 모드였다 그러면은 오더 값을 다 찾아가지고 세팅을 다 봐서 대조해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previous 모드를 눌러주게 되면요. 그 시점에 이 시간에 설정했던 마지막 값을 불러오게 되겠고요. 그 불러온 값만 한번 비교해보고 설정을 해주면 훨씬 더 쉽게 세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환자가 노페이션 에포트에서 이제 지난 모드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 모드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 모드를 유지하면서 환자를 깨워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네, 환자가 잠에서 깰 수 있도록 말로 하든지 아니면은 환자를 이렇게 네, 깨워서 숨을 좀 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환자가 좀 더 깼다, 뭐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요. 환자가 확실히 이제 멘탈이 좀 깨서 숨을 좀 더 주도적으로 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문제는 아까 설명드렸죠. 여러 가지가 여전히 인공호흡기가 주는데 환자는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적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 respiratory rate high 호흡수가 빠르다는 알람이 뜰 수가 있습니다. 뜰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모든 환자들은 이것을 겪게 되는데요. 이 RR이 빠르다는 것은 환자의 RR이 이제 빠르다는 건데 기준이 있는 겁니다. 기준은 이 디폴트 값이고요. 디폴트 값이 보통 30 혹은 35 정도가 될 건데 기준 값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서 문제가 있냐 없냐? 그건 모릅니다.
넘었기 때문에 환자가 문제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기준을 넘었다는 거고, 이 알람이 뜨게 되면은 보통 환자를 한번 점검해 주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체온 상승, 불안, 통증, 신체 활동 증가 안 써놨는데 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뭐가 이제 마음에 안 들면은 어쨌든 다 RR이 올라가는 식으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하실 수 있는 것은 바이탈 사인, 체온, 뭐 불안한지, 통증이 있는지, 통증이 있으면 당연히 진통제를 줘야겠죠. 이런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특히 이제 어떤 손이 너무 꽉 묶여서라든지 뒤에 뭔가 베긴다던가 아니면 뭐 더 너무 덥다던가 너무 춥다던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대비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못 찾았다 그러면은 이제 노티를 하시게 되면은 결국 ABG 오더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산소증인지 아니면 CO2가 너무 많은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문제가 덜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계속해서 ABG를 팔로우하고 있었고 환자가 괜찮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이제 이 수치를 변경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가 더 문제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올려줘서 RR이 떨어지면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고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RR만 증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이 다 괜찮다, 저산소증도 아니다라고 하면은 환자에게 계속해서 설득을 시켜줘야 됩니다. 환자가 이제 퇴원을 하기 위해서 숨을 천천히 쉬어야 된다, 심호흡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뭐 산소나 이산화탄소 부분이 적절하기 때문에 숨을 천천히 쉬어야 되고, 인공호흡기라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숨쉬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천천히 쉬어야 결국 이제 퇴원을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자에게 설득을 해서 숨을 천천히 쉴 수 있도록 진행해 주면 되겠고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 RR이 빨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알람 어퍼 리밋을 변경해야 됩니다. 주치의나 파트 쪽에 노트를 해서 타겟을 새로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게 다 괜찮은데 계속 RR이 뭐 39, 38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뭐 45나 이렇게 어퍼 리밋을 올려야지 결국 알람이 빨리 뜨지 않겠죠. 39가 나오는데 40까지만 올리면 또 알람이 금방 뜰 수도 있고요. 어쨌든 충분히 RR을 올린 다음에, 올리더라도 잘 모니터링 해주시면서 환자를 봐주시고, 중요한 것은 알람을 올리고 인계도 잘 남겨주시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다음 근무자들이 RR이 높은데 계속해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 모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계를 잘 해주시고 기록도 잘 남겨주시는 게 중요하고 있고요. 당연히 ABG에서 저산소증이나 뭐 CO2가 많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설정값을 변경해서 제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을. 그리고 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사실 세다티브 약물을 많이 주는 건데, 일단 약간 진정을 시켜서 환자가 좀 더 멘탈이 없게 해서 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게 가장 최고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제 특히 밤 시간에 뭐 전공 파트도 없고 주치 선생님도 없으실 때 세다티브 약물을 많이 주긴 하는데, 어쨌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은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격려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결국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셔야 된다. 진통제가 필요하면 진통제를, 해열제가 필요하면 해열제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RR이 올라가는 것 중에서 오토 트리거링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환자의 트리거링, 환자의 자발호흡이 없는데 호흡수가 이제 증가하는 경우에 리키지가 있는지 혹은 트리거가 너무 센서티비티하게 너무 민감하게 세팅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알람이 굉장히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알람이 뜨는 상태를 독립하시기 전에 많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떴으면 어떤 것을 신경 써야 되는지 늘 잘 생각을 해주시고, 프리센터 선생님께서 이 RR이 떴을 때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시는지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PAP, 컨티뉴어스하게 핀만 주는 거죠.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그래서 양압 환기를 지속적으로 주는 거다. 그래서 P에서 B는 0이 되겠고요. 핀만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렇게 양압 환기가 되는 모양에서 음압 환기가 되는 모양으로 바뀌는데요.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회에서도 숨을 잘 쉬면 당연히 이제 위닝을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페이션 서킷 디스커넥티드는 알람이 많이 뜹니다. 컨트롤 모드에서도 많이 뜨지만 환자가 자발호흡을 할 때, 멘탈이 있을 때, 막 환자가 많이 움직일 때, 또 혹은 자리 정리할 때, 그럴 때, 포지션 체인지 할 때 이 알람이 많이 뜰 수 있는데요. 이 알람이 뜨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연결이 제대로 됐는지 모든 연결 상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서킷 내 응축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프레셔랑 플로우가 특히 호기 시간에 더 많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출렁출렁거리면 보통 물일 경우가 많고요. 자잘자잘 떨리면
시크레션이나 뭐 물이 이제 적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물이 많을수록 출렁출렁 되는 게 심해지기 때문에 응축수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미디파이어 정상 동작 여부에 따라서 이 알람이 뜰 수가 있다고 하는데 자주 뜨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빠진 걸 의미하는데 뭔가 이렇게 뜬다. 어쨌든 멀리서 빨간색이 뜬다. 뭔가 그렇게 되면은 최대한 빨리 와서 서킷을 가장 먼저 끼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는 게 프레셔가 0이죠. 타이다 볼륨이 이렇게 높아지고 호기구로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즉 빠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이 벤틸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플로우 웨이브폼, 플로우 파형, 플로우 그래프 네, 여러 가지 말로 네, 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환자한테 들어가고 나와야 되는데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는 게 없죠.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는 거 없다. 이게 환자한테 들어간다기보다는 흡기구에서 나오는 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나오는 건 이렇게 많은데 이쪽으로 환자 빠지는 게 없다. 여기 빠지는 게 없다. 들어가는 것만 있고 수직으로 떨어지기만 하죠.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없다. 다 네, 그 서킷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시간이 지나야지 좀 적응이 되고 처음에는 서킷이 빠진지 잘 적응이 안 되시거든요. 알람이 막 뜨고 이런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뜨면은 번쩍번쩍 거리면은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안 돼서 환자가 세출률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잘 모르시면 먼저 서킷이 빠졌나부터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히면 어쨌든 타이다 볼륨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세츄레이션이 떨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서킷이 빠졌다 그러면은 환자 쪽에 있는 핍도 이제 빠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벤틸레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세츄레이션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킷이 빠졌다는 알람은 훨씬 더 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IMV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Synchronized Intermittent Mandatory Ventila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아까 전에는 CMV에서는 Controlled Mandatory Ventilation인데 사실 여기서는 뭐 비슷합니다. 컨트롤드나 뭐 인터미턴트나 뭐 사실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시는 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CMV나 IMV나 거의 똑같이 봐주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synchronized라는 겁니다. synchronized.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환자가 숨을 쉴 때 혹은 환자가 숨이 있으면 동기화 최대한 동기화를 해준다는 건데 가능한 환자의 자가호흡에 맞춰서 설정된 기계 호흡을 여기 이제 SIMV 레이트가 되겠죠. RR 전달하는데 그러니까는 CMV가 환자의 자가호흡에 맞춰서 강제 호흡이 제공되는 거죠. 강제 호흡이 CMV니까 CMV가 Controlled Mandatory Ventilation 그리고 어쨌든 기계 호흡 CMV MV, mandatory IMV 어쨌든 다 강제호흡 이 강제호흡인데 환자가 자바로가 없을 때 저희가 RR을 설정해서 네, 시간에 맞춰서 주는 건데 시간에 맞춰서 주다가도 환자가 자바로흡을 하면 환자의 자바로흡에 맞춰서 네, 즉 동기화를 해서 주는 게 네, SIMV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 그 SIMV 레이트 외에 계속해서 환자가 자바로흡을 한다 하면은 그 환자가 자바로흡 하는 동안에 프레셔 서포트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FiO2, PEEP, SIM 레이트, 타이달 볼륨 또는 프레셔 PC above PEEP이겠죠. 타이달 볼륨 또는 프레셔 여기서 설정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 또 자발호흡을 할 때 서포트 레벨을 죄송해요. 서포트 브레스를 줘야 되기 때문에 PS above PEEP을 설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계호흡 구간에서 자발호흡 노력이 없으면 설정된 브레스 사이클 타임의 90%까지 기다린 후에 기계 호흡이 전달된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브레스 사이클 타임이 기본값이 4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호흡 노력이 없으면 브레스 사이클 타임의 90%까지 기다린 후 기계 호흡이 전달된다고 하는데 좀 복잡합니다. 처음 들으시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표를 보면서 좀 볼 텐데요. SM 레이트를 6회로 설정했습니다. RR을 강제호흡을 6회로 설정했고 그 하나의 강제호흡이 4초 동안 이루어지게 했다라고 보시면 60동 6번이기 때문에 10초에 한 번씩 강제호흡이 제공이 되는 거죠. 이 빨간색 선이 10초입니다. 4초 플러스 6점이 10초죠. 10초에 한 번씩 강제호흡이 제공이 되는데 그 한 번 제공이 될 때 강제호흡이 끝나야 되는 시간이 4초입니다. 4초 안에 무조건 강제호흡이 끝나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동작을 하는데 만약에 환자가 자발호흡이 있으면 그 자발호흡 있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네,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을 한다. 근데 제가 강제로 끝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자발호흡 노력이 없으면 이 4초 중에서 90%, 즉 3.6초죠. 이번 경우에는 3.6초 기다렸다가 환자의 자발호흡 없으면 이렇게 강제호흡을 주는 건데 어쨌든 환자의 자발호흡 있으면은 그 구간 내에서 없으면은 최대 90% 지점에서는 강제호흡을 주고요.
강제호흡이 없는 구간에서는 환자의 자발호흡이 있을 때마다 그 자발호흡 트리거링이 될 때마다 서포트 브레스를 주는데 이 PS above PIP에 여기 설정된 값만큼을 줍니다. 지금 보기 쉽게 4초 6초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강제호흡을 주고 이 이후에 강제호흡이 끝난 이 이후에 언제든지 환자의 자발호흡이 있으면은 네, 이렇게 네, 보조호흡, 서포트 호흡 브레스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환자 강제호흡을 하고 나서 네, 이 시점에서 네, 보조호흡을 줄 수 있고요. 만약에 환자가 강제호흡이 죄송해요. 자발호흡이 없어가지고 결국 여기서 강제호흡을 줬는데 만약 환자가 자발호흡이 있으면 이 시점, 이 음영으로 되어 있는 이 시점 중에서 언제라도 네, 강제호흡이 시작될 수 있다. 강제호흡이 한 번 제공되면은 그 이후로는 네, 다음 타임이 찾아올 때까지는 계속 자발호흡이 있는 만큼 서포트 브레스가 제공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스 사이클 타임을 설정을 하는데 이걸 설정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TI가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는 거고요. SIMB 레이트를 높이기 위해서는 브레스 사이클 타임 값을 조절해야 되는데요. 여기 브레스 사이클 타임이 4초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SIMB 레이트를 곱해가지고 60을 넘을 수 없습니다. 4 곱하기 15에서 60이죠. 딱. 그래서 만약에 SIMB 레이트를 20으로 오더를 내고 싶다 혹은 20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브레스 사이클 타임을 3초로 줄여줘야지 3 곱하기 20해서 네, 세팅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것은 브레스 사이클 타임이 적어도 3초 정도는 돼야지 환자가 충분히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3초 이상이 되어야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3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요. 만약에 브레스 사이클 타임을 실수로 2초 정도로 이렇게 낮춰버렸다 그러면은 흡기와 호기 시간의 토탈 시간이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즉 흡기 시간이 좁아집니다. 흡기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은 프레셔가 필요하기 때문에 프레셔 어퍼 리밋을 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계속해서 알람이 뜰 수 있어서 인공호흡기가 고장으로 여겨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SIM을 쓸 때는 브레스 사이클 타임을 최소한 3초 이상으로 놓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어떤 조건 하에서 필요에 의해서는 낮게 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 참고로 설명드릴 거는 엠니아가 생기게 되면은 백업 모드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자 자발호흡이 확실히 있을 때 사용하는 거가 SIMV이기 때문에 백업 모드가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한 장에 걸쳐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겠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은 SIMV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한 가지 설명 안 드린 게 SIMV가 총 3가지가 있어요. 컨트롤 모드 수만큼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컨트롤 모드 수만큼 네, 더 플러스는 프레스 서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IMV는 그럼 언제 쓰느냐? SIMV는 기본적으로 많이 안 쓰는 추세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자발호흡이 많이 없는 경우에 보통 정상 범위가 12에서 20회잖아요. RR이. 근데 그 정도가 안 되고 환자의 자발호흡이 뭐 들숨날숨해서 어떨 때는 뭐 5회, 6회 이렇게 적은 경우에 강제호흡을 조금 주고 최대한 자발호흡을 시키기 위해서 SIMV를 쓰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은 컨트롤 모드랑 서포트 모드 중간 정도에 있는 거다. 가장 아이디얼 이상적인 거는 컨트롤 모드를 쓰다가 네, 서포트 모드로 바로 가시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SIMV를 쓰는 경우도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 모드인데요. 옵션입니다. 있는 인공호흡기가 있고 없는 인공호흡기가 있는데 세팅 값은 뭐 이렇게 크게 컨트롤 모드랑 서포트 모드 다 아시는 거니까 크게 다를 건 없고 여기서 이제 맥스 엠니아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는데 일단 이 모드의 특징은 오토 모드, 뭔가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잖아요. 컨트롤 모드와 서포트 모드 사이를 자동으로 변환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호흡 능력이 없는 환자에 컨트롤 모드 적용을 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 상태에서 자발호흡이 감지될 경우에 저희가 하는 게 뭐였죠? 자발호흡이 감지되면은 빠르게 이제 노티를 해서 환자에게 서포트 모드를 적용해야지 환자 편하게 숨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자발호흡이 감지가 될 경우 즉시 인공호흡기가 알아서 색깔이 바뀝니다. 오토 모드에서 프레셔 컨트롤에서 프레스 서포트로 이런 식으로 서포트 모드로 자동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환자가 훨씬 더 편하게 호흡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환자가 인공호흡기 의존이 줄어들고 환자가 스스로 숨을 쉬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위닝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 엠니아 타임이라는 게 여기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서포트 모드에서 엠니아 발생 시 자발 호흡 횟수 정도에 따라서 컨트롤 모드로 전환하는 시점이 비례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 그 시점은 맥스 엠리아 타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즉 컨트롤 모드를 쓰고 있는 환자가 서포트 모드, 숨을 쉬어서 서포트 모드 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컨트롤 모드로 가고 있죠. 여기서 어떤 게 변화가 없죠. 플로우 변화도 없고 가다가 갑자기 환자가 잠이 깼어요. 깨서 자발호흡이 시작됐고 약간 내려가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폐 모양 뜨는 거 보이면서 자발호흡을 시작하면서 서포트 모드 바뀌어졌는데 이렇게 하다가도 환자가 이제 자발호흡이 없어지는 엠리아 상황이 되게 되면은 7초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백업이라기보다는 컨트롤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왜 7초를 넘지 않느냐? 기본가 17초이고요. 7초 이내에서 환자가 이미 충분히 자발호흡 하다가 오랜만에 자발호흡이 없으면은 최대 7초까지 기다려준다는 거고요. 근데 환자 자발호흡 한두 번밖에 안 했는데 다시 환자 자발호흡이 없다 그러면은 조금 더 빠르게 7초보다 조금 더 빠르게 뭐 3초, 4초 이 정도에서 빠르게 됩니다. 근데 이거 대부분의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저희가 빠르게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는 이유가 컨트롤 모드로 동작하다가 환자는 자발호흡 없는데 뭐 자리 정리하다가 뭐 한두 번 자발호흡이 인정돼가지고 자발호흡 모드로 바뀐 다음에 또 환자가 자발호흡이 없어서 컨트롤 모드로 빨리 바뀌어야지 환자가 숨을 쉬기가 좋을 텐데 오랫동안 숨을 못 쉬면 환자에게 또 안 좋잖아요. 세츄레이션 떨어지고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변경해 줄 수 있냐 그런 거이고요. 일단 기본값 7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본값에서 점점 필요하시면 올려가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토 모드는 이렇다. NIV는 Non-Invasive Ventilation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벤틸레이션 하는데 모드는 뭐 NIV, PC, PS, 나바가 있고요. 라자 시펙과 하이플로우가 있는데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병원마다 있는 모드가 다 다를 겁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면 스탠바이 화면에서 NIV 전환 시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서킷을 똑같은 거 쓸 경우엔 세임 패션 서킷이라고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패션 서킷 테스트를 다시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NIV의 특징적인 것은 리키지 컴pen세이션이 자동으로 동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non-invasive 모드의 단점은 보통 마스크 벤틸레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리키지가 과도하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키지로 인한 부족분을 자동 보충해주는 기능인데 자동으로 보충도 해주고 리키지가 얼마만큼 있는지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과도한 흡기 압력이 이제 복부 팽창과 에스프레션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과도한 피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너무 많이 쓰면 안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마스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 입으로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입으로도. 그래서 복부 팽창할 수 있고 또 에스프레션 유발할 수도 있죠. 또 약물이 환자 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네뷸라이저 사용이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도 대부분 쓰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키지가 많으면 눈 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약물 중에서 눈에 안 좋은 약물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트리거가 변경이 안 됩니다. 기존에 이제 플로우 트리거링이나 이제 뭐 프레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했는데 인튜베이션 된 환자 그래서 여기서는 프레셔 방식의 트리거만 사용하고요. 변경이 불가하고 인공기가라서 정해준다. 그리고 인튜베이션 된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색깔이 바뀌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나 이런 옵션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인튜베이션 된 환자랑 NIV 된 환자를 이제 섞어 쓰지 말고 NIV라고 나오면 반드시 NIV 환자에게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알람 오디오 오프라는 게 있습니다. NIV에서만 사운드 오프가 허용된다는 건데 리퀴지 발생 시 너무 많은 알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 모양을 X해 주시면은 알람이 뜨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하게 되면 그래도 텍스트는 뜨게 되겠고요. 소리만 안 나기 때문에 소리 안 나더라도 환자를 모니터링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이플로우가 있는데 옵션입니다. 하이플로우라는 장비는 따로 대부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옵션에서 하이플로우가 있으면은 인공호흡기로 바로 하이플로우 사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인베이시브나 넌인베이시브 모드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네뷸라이저도 사용 가능하고 또 뭐 엠리아 뭐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다시 엠리아 알람이나 RR 알람 그리고 미니볼륨 알람이 없습니다. 뭐 환자가 마신다기보다는 그냥 플로우를 지속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추가적인 옵션을 선택상, 죄송합니다. 몇 가지 기능을 좀 볼 텐데요. 이 어디셔널 밸류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모니터링 하는 곳에서 이 화살표 눌러주시면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flow E라는 게 있어요. end expiratory flow라고 해서 호기 말, 즉 흡기 시작 바로 직전에 flow의 변화가 있냐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0이면 흡기 말에 죄송합니다. 호기 말에 플로우 변화가 이렇게 0이라는 거고요. 만약에
호기 말 이때 만약에 흡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호기 말이잖아요. 호기 말이자 흡기 초에 이때 플로우가 0이 아니죠. 0이 아니면 이 수치가 측정이 됩니다. 즉 환자가 호기를 정확하게 못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설명드렸는데 죄송하고요. 어쨌든 0이면은 호기를 다 하고 나서 다음 흡기가 들어간다는 거고 0이 아니면은 뭔가 기도가 좁아져서 막혔다든지 아니면은 기도가 좁아져서 이제 호기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RR이 빠르다든지 해가지고 호기가 확실하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로우 2라는 게 있고요. 서브 I에서는 V2였는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P01이 있습니다. 네, 환자가 처음에 서포트 모드에서 환자 자발호흡이 있을 때 흡기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0.1초 만에 얼마만큼의 이제 프레셔가 측정이 되냐라는 건데 네, 여기에 따라서 뭐 환자가 뭐 위닝을 할 수 있니 없니 그런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필요하시면 여기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안 나오는데 P 플랫이라는 게 있습니다. P 플랫 볼륨 컨트롤은 사실 이쪽에 나와 있을 거고 프레셔 타입에서는 저희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잘못 만들었네요. P 플랫은 여기서 확인이 안 되고 조금 이따 다른 곳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추가적인 것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트렌드 눌러주시면요.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렌드가 1시간에서 72시간 동안에 환자의 다양한 수치를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는 건데요. 굉장히 다양한 수치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고요. 당연히 프레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타이달 볼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특히 RR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좋은 예는 아닌데요. 환자가 이 녹색 RR이 전부 토탈 RR입니다. 그래서 토탈 RR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환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RRSP라는 연한색의 이게 밑에 있는 게 이게 점점 차지해가지고 결국 이게 위로 올라가서 녹색이랑 만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이 토탈 호흡수 중에서 RR 중에서 얼마만큼의 환자 자발호흡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느냐 또 언제 얼마큼 강해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게 강해지고 많아지고 있다면 당연히 서포트 모드로 바꿔서 환자가 자발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겠죠. 그리고 오르가나이즈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이 트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순서를 바꿔서 빨리 보고 싶은 것을 위쪽으로 올릴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순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다음으로 스태틱 메저먼트인데요. 메뉴버에서 스태틱 메저먼트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뜨고요. 처음에는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숫자가 없고 빈 공란인데요. 인스피레이터리 홀드를 눌러주시면은 여기 이제 액티브라고 뜹니다. 시간 그때 놔주시고 익스피레이터리 홀드가 되면은 눌러주시면은 환자가 호기를 뱉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멈춘 상태에서 한 1, 2초 혹은 길면 몇 초 안에 이 액티브라는 말이 뜨는데 액티브라는 말이 뜨면은 이 눌렀던 버튼 놔주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 시간에 이런 여러 가지 값들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나옵니다. 렁 메카닉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핍 토탈, 시스태틱, 정적 폐수 농도고요. 엘라스탄스 탄성, 이제 RI, RE가 있는데 저항이죠. TC 타임 컨스턴트고요.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P 플랫을 아까 잘못 설명했는데 여기 있습니다. 플라토 프레셔를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환자 폐에 걸리는 압력 그리고 토탈 핍은 이제 오토핍 보기 위해서 보시는 거죠. 그리고 폐수 농도 저희가 T 다이나믹을 통해서 실시간 폐수 농도를 볼 수가 있는데 정적 폐수 농도를 여기서 또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탄성 그리고 저항 타임 컨스턴트 여러 가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여기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커넥션에 석션이 있는데요. 기존에 오픈 석션이나 배양하실 때 여기 나와 있죠. 오픈 석션이나 배양하실 때 환자로부터 서킷을 빼게 되면은 서킷에 있는 게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되겠고요. 알람이 계속 뜨게 되면 알람도 꺼야 되고 멸균한 상태에서 그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균 준비 이 디스커넥션 석션 눌러주시고 오토 농도 설정을 시작해 주시면 프리 옥시저네이션 이제 100% 산소로 많이 했다면 100% 산소로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패션 서킷을 분리했을 때 물론 멸균 다 준비한 다음에 패션 서킷을 분리했을 때 벤틸레이션이 정지되고 알람이 1분 동안 꺼집니다. 그래서 그때 동안 빨리 신속하게 오픈 덕션을 실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패션 서킷을 연결하시게 되면은 벤틸레이션이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고 알람이 다시 켜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요거 제가 요게 위로 가야 되네요. 알람은 최대 1분간 정지 다시 울린다는 것은 오픈 석션 실시할 때 해당되는 거고요. 자, 포스트 옥시네이션 위드 100% 산소
끝나고 나서도 당연히 오픈 석션 했을 때 동안에 이제 세츄레이션 저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산소를 높여서 주게 되는데 이게 굳이 필요가 없으면 피니시 눌러가지고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픈 석션이나 배양하실 때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은 루프가 있는데 루프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뷰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뷰에서 여러 가지 뷰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그중에 루프가 있는데요. 루프는 세 가지 루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볼륨 프레셔 루프, 플로 볼륨 루프, 플로 프레셔 루프인데 가장 많이 보는 게 이 볼륨 프레셔 루프잖아요. 세로가 볼륨이고요. 가로가 프레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프레셔 컨트롤에서 저희가 피크 프레셔 일정을 고정해 주는데 프레셔가 일정할 때 얼마만큼의 타이달 볼륨이 있느냐라는 거죠. 레퍼런스 기능이라고 있는데 현재 루프를 백그라운드에 고정합니다. 변화되는 값을 시각적으로 확인은 가능하고요. 보시면은 이 레퍼런스를 눌렀더니 시간 몇 시에 그게 레퍼런스가 되는지 나타나겠고요. 이 하늘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가 요만큼 나오고 있었는데 현재는 그만 좀 줄었죠. 타이다 볼륨 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변화가 없는데 나중에 환자가 그 기도의 저항이 커지거나 막히거나 어쨌든 기도가 안 좋아지면은 이 프레셔는 똑같은데 타이다 볼륨은 더 줄어서 뭐 이런 식으로 밑으로 이게 찌그러질 겁니다. 찌그러지면은 똑같은 프레셔에서 타이다 볼륨이 이만큼 나오다가 이만큼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2라는 게 있는데요. 이 플러스 2는 연속되는 3개의 루프를 표시합니다. 연속되는 것을 3개 정도 표시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계속해서 환자의 호흡이 달라지면은 비교해서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본 건 지금 스크린 레이아웃을 본 건데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화살표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스크린 레이아웃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하기 좀 번거롭기 때문에 화면에 웨이브를 2초 눌러주시면 이런 레이아웃이 뜹니다. 그러면은 웨이폼의 어떤 레인지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 대부분 오토로 되어 있습니다. 스피드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루프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볼륨 프레셔 루프를 많이 선택한다고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서버 컴파스의 크기 때문에 이것을 켜거나 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로젠 프로 네뷸라이저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설치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프레이션 쪽에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네뷸라이저 유닛, 요 동그란 게 네뷸라이저 유닛이고요. 이 T자형 T피스 꽂아 주신 다음에 Y피스 쪽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케이블 꽂아서 본체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커버가 이렇게 있어서 커버 열고 약물 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10mm까지 연결이 가능하고요. 환자 쪽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에어로젠 프로의 특징을 보시면 리유저블입니다. 소독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소독 방식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디스인펙턴트 소독제나 세척 소독기 아니면은 오토클레이브 멸균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도 그것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방식은 바이브레이팅 메쉬, 마이크로 펌프 방식이라고 하고요. 뭐 바이브레이팅 메쉬, 뭐 떨리는 방식을 진동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초당 128,000번의 진동을 해서 약물을 아주 잘게 쪼개줍니다. 입자의 크기를 2에서 5마이크로 정도로 굉장히 작게 해주는데 특징은 이것을 굉장히 작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약물이 이렇게 분사가 되는데요. 이 동그란 것을 확대해 보면은 굉장히 작은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약물 입자가 어느 정도 작지 않으면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통과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자체로서 잘게 쪼개주지만 혹시라도 큰 게 있다면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굉장히 입자를 고르게 합니다. 그래서 작고 고를수록 환자한테 더 잘 들어가기 때문에 렁 디포지션이 약 17% 정도라고 하고요. 기존의 제트 네뷸라이저 방식이 3%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이 회사에서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성능 면에서는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추가되는 플로우가 없고 시스템 영향이 없고 소음이 없고 버려진 양이 적습니다. 환자 흡입 위험성 없고 무게가 가볍고 연결 유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사용하고 나서 사용 도중에 연결을 안 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하루에 이제 뭐 4-5번 사용할 때마다 뺐다 꽂았다 하면은 감염 위험이 생기고 균이 배양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연결 유지까지 가능하다는 거고요. 혹시 제트 네뷸라이저 사용하시면 추가되는 플로우가 있죠. 시스템 영향이 있다는 거고요. 소음이 크죠. 버려진 양이 많습니다. 환자들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버려져서 필터를 막게 되고요. 이제 호기 카세트 쪽을 이제 더럽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희 권장드리지 않고요.
제트 네뷸라이저는 그리고 인공호흡기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꼭 주의를 해주셔서 사용해 주셔야 되겠고, 특히 이제 설정된 FIR2보다 환자에게 들어간 FIR2가 굉장히 적을 수 있고요. RR의 이제 민감도를 저해하기 때문에 RR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모니터링 해주셔야 되는데, 이건 지금 시간에는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흡입 위험성, 제트 네뷸라이저 당연히 이제 일회용 그 키트를 쓰기 때문에 수평이 잘 안 맞게 되면 환자한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요. 무게가 또 가볍지 않고 또 연결 유지가 안 돼서 사용하고 무조건 바로 빼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제트 에어로젠이라는 네뷸라이저는 굉장히 이제 발전이 되는 거다. 사용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약물 투여는 최대 10ml까지 투여해 주시면 되겠고, 시간 설정 후에 네뷸라이저 시작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 메뉴버라는 메뉴에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시작을 해 주신 다음에 육안으로 약물이 분사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약물을 넣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분사가 되는데, 뿌연 이제 구름같이 수증기하게 차게 되고, 그 다음에 환자한테 가스가 들어갈 때 얘가 쭉 빨려 들어가는 구조인데요. 이게 구름 같은 이 수증기가 연무 같은 게 잘 발생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작 중에 유닛을 기울지 않게, 이게 이제 꼭 수평은 아니지만 수평이 각각의 유지가 돼야 잘 되고요. 혹시 너무 많이 기울어지거나 뒤집어지면은 펑션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케이블 이제 제거하는 경우에 여기 케이블을 잡아당기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헤드 부분을 잡아당기고 조심스럽게 이제 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사용 중에 사용이 안 된다 그러시면은 케이블을 다시 뺐다가 다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